자, 이건 어떨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 이분들의 돈 쓰기, 시간 쓰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동영 차장과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전국을 많이 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희정 후보는 지금 충남지사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방에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관내에 자기와 관련된 일을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다른 지방에 갈 때는 자기 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나 출장을 나가는 것이고, 네. 지극히 개인적인 강연 일정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 성남시장 이재명 이런 분들이 뭐 광주, 대구, 부산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거는 근무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개인 선거 운동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강연 일정을 만들거나 해당 그 출장을 나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업무 협의 이런 명목을 걸고 나갔다가 그거와 관련돼서 부대 행사로 강연도 하고 시민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다소 편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일정들을 잡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해당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든가 왜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 내지는 자동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느냐 내지는 수행원들을 공무원들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상 자신의 선거운동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업무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단체장이 부산에 가서 연설을 좀 하고 싶고 유권자도 만나고 싶고 자기 조직도 좀 다지고 싶어요. 그러면 부산에 어느 단체와 행사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박 2일 출장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에 갔다 와도 그건 자기 대선 운동이 아니라 자기 근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 갔던 참모들 인건비나 그분들도 휴가 안 내고 공무로 갔다 올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다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인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잡기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수행원을 두고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지방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4년 전, 5년 전 대선 때 이런 거 논란 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도 그 단체장이 네.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할 때는 사퇴해야 된다는 논란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사퇴하고 출마한 사람은 김두관 경남지사 한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에서 낙선하면서 이제 다시 도지사로 복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영 차장이 그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일 경우에만 그 예산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 공무를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의 어떤 그 단체장의 경우에는 이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그 애로를 뭐 청취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나가고요. 아니면 어떤 뭐 그 특강을 요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러 간다. 그런데 특강만 하고 오기는 뭐하니까 이제 다른 행사도 참여한다. 이렇게 그 뭐 이유를 만들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자체의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 약간 그 예산 낭비로 볼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국한해서 보면 분명히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대선 판도로 보자면 네. 이분들도 대선을 꿈꾸고 출마를 해서 뭐 자기 지방도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만 활동하고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풀어주어야 할 것인지 지금 국민적인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예를 들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당 후보를 위해서 선거 모금 운동할 때 쓴 전화는 일반 전화일지라도 다만 500원, 700원도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그런 설명 계속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구분이 뭔가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자체장이 본인의 고유의 업무 그리고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일 겁니다. 이 의원들이 감시의 눈을 조금 더 날카롭게 뜨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소 편법이다, 꼼수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단체장들은 자기 조직이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 참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보통 이제 대선 꿈꾸는 지금의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죠? 그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공선법상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후원 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록도 대선 있기 8개월 전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선 일자가 다가와는 있는데 뻔히 다가온 게 사실인데 네. 공식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날짜가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복고 대선이라는 얘기 뭐 사실 6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계좌를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진짜로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한 직후 했던 얘기인데 너무 돈이 없다. 내가 개인 돈 다 털어 쓰고 있는데 나 정당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반 총장은 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지금 그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라는 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비용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가 앞으로 뭐 외교부가 되든 아니면 이 중앙 정부의 어느 그 부처에서든 네. 이 지정 그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면 네. 앞으로 사후에 이 후원금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장 개설한 모습 봤는데 반기문 고객 이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비를 이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비서라든지 운전기사 등에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통로로 이 연구소를 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월급이 나오는 데가 없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전국에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네. 일단 법무법인 부산 지분을 매각을 한 뭐 돈으로 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이 부산 지분을 매각한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리고 책을 6권 냈는데 그 인세도 선거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문재인 그 전 대표 이제 가장 뭐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물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용이 들긴 들지만 네. 대체로 이제 교통비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정도가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지인들이 네. 모임을 만들어서 네. 우리 모임이 언제 있는데 좀 와주십시오. 네. 후보님이 와주셔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또는 네. 그 뭐 인사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직하는 뭐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는 뭐 교통비 정도만 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전 대표나 다른 분들은 그런 모임 만들어 가면 네. 그 밥값은 개인이 내나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네. 3만 원 이상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값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 참석한 참석자들이 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후보가 내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자기 밥값은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도 되고요. 네. 그것은 초청한 쪽에서 그 제공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히 선관위에 아,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문재인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그 네. 해당 사항은 없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초청한 사람을 어떻게 굶겨서 보내느냐, 밥 한 끼 먹여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전 선거 운동을 할 때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네. 이제 사비가 많이 드는데 네. 그럴 때 그 예비 후보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 그 어떤 모임에서 초청을 해서 가게 되면 네. 자기 돈도 들지 않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사를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원래 후보들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비용 다 내주거나 아니면 누가 초청하는 형식이라도 나중에 뒤로 좀 주거나 그런 일이 왕왕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 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돼서 이렇게 돈 선거는 굉장히 좀 막아졌는데요. 예전에는 그 뭐 총재 시절, 이게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공천권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뭐 시의원, 도의원, 이 구의원들의 이 비례대표는 이 총재들이 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놓으면 그
그 세비가 나오는 동안은 자기에게 공천을 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천을 준 뭐 측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뭐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 돈을 써가면서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몇몇 의원들은 유력 대선 주자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의정 활동보다는 대선 후보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뭐 공천권을 통해서 자기 조직을 확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선거 운동도 자기 돈 안 들이고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얘기 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엔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